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내일이요, 7월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하루 앞두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잠잠하죠. 그런데 과연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는지 이 시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이번 옵션 만기일 과연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지난달 옵션 만기 이후에 4,475억 원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비차익이 거의 4천억 원 가깝게 3,972억 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차익 거래는 5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베이시스 수준 보면은 최근월물 베이시스가 0.5 정도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 9월물 베이시스가 0.69 정도 수준 보여주면서 현재 선물지수는 270선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옵션 만기에 수급적인 변수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 옵션 만기의 수급 영향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이제 만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기 당일날 프로그램 매매 상황이 매도냐, 매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 효과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방금 멘트를 좀 주시긴 했지만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라는 것은 선물 9월물의 이론가 아니면 내일은 7월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7월물의 이론가와 시장가의 괴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선물 9월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가는 27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가는 270.3포인트, 즉 이론가보다 시장가가 낮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반적으로 선물시장 자체의 하락 압력, 즉 매도 세력이 더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에서 만기를 맞이할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 형태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리긴 했지만 선물 시장가가 이론가보다 하회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만기 효과는 좀 매도 위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그 이론가 하회 현상과 함께 금융투자, LP를 맡고 있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괴리율을 보니까 마이너스 0.06%, 0.08%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다소 매도 우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옵션 만기일 관전 포인트도 잡아주세요. 네. 이번 만기는 매도 우위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매도 규모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약해 보입니다. 워낙 베이시스가 낮은 수준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 플레이어들이 차익거래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만기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라지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장중 한때 1만 계약을 넘는 선물 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즉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 매도를 더 강하게 치느냐 또는 매도를 쳐놨던 선물을 다시 매수로 감아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방향성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어떻게 되나요? 네, 라지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 6월이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롤오버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동시만기일 당시에 스프레드, 즉 차근 월물 가격 빼기 그 최근 월물의 가격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격을 계산할 때
시간 가치가 더 더해져서 비싸야 될 차근 얼물이 오히려 최근 얼물보다 싸게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스프레드 가격을 만든 원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4만 5천 계약을 매도 롤오버, 즉 선물 6월물 매도를 선물 9월물 매도로 롤오버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스프레드의 마이너스 가격까지 만들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는 한 만 계약 정도 좀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포지션은 3만 계약 정도 매도 우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선물 9월물의 저평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봤다면 이번엔 기관도 좀 봐주세요. 네,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MSCI EM 지수에 중국 A주 1차 편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연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5월 말에 패시브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좀 늦춰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말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6월부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비차익 매수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밀어놨던 자금 집행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관 수급은 연기금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매도 우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향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도 솔직히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 중심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기관들의 수급은 매수 우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구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시각이 물론 강하게 매도 우위다, 매수 우위다 이렇게 엇갈리는 건 아닌데 미묘한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데 좋게 보겠다. 이번에 좀 매수 우위 혹은 좀 자금이 들어오겠다 예측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의 쇼 베타 플레이가 그동안에 벌어졌는데 이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또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여러모로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오히려 하반기에는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팔았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 매수로 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도 연기금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5월 28일 날 있었던 중국 A주의 MSCI EM 편입에 따른 한국물 비중 축소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5월 28일이 1차였고요. 8월 28일 날 2차, 그리고 11월 26일 날 3차에 걸쳐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MSCI EM 추종 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의 MSCI EM 추종 자금이 있고 이번 중국 A주 편입에 따른 한국물 비중 감소가 대략 1%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한국물 매도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11조 원 매도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시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나와야 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패시브 수급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구축 역시도 이런 부정적인 패시브 수급과 연동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 함께 했는데요. 이번 옵션 만기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 포지션이 다소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MSCI A주 이머징의 이 중국 증시 이 지금 추가 편입이 사실 계속해서 진행되죠. 5월, 8월 그리고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는 옵션 만기의 영향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옵션 만기는 이제 매월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도래하죠. 도래할 때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저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옵션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죠. 시장의 조정이 길어지고 또 이제 뭐 굉장히 힘든 장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매매 흐름, 매매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생 시장부터 해가지고 현물 시장 모두가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이 미미한 수급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을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흐름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망 장세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들어왔을 때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고, 최근에 연기금 중심의 이제 매수가 좀 꾸준하게 그동안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최근에 연기금 중심의 어떤 매수도 다소 이제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 대체로 관망 분위기, 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매수, 매도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보기엔 약간은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대체로 좀 혼조세,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인 상태고, 역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매 포지션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예측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옵션 만기의 영향 자체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요. 그럼 수급에서 찾을 힌트는 없는 건가요? 일단 수급적인 뭐 흐름에서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뭐 837계약 정도, 오늘 투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선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매수는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말씀드렸죠.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선물 쪽에서 매수 규모가 몇천 계약씩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선물 매수라든가 또 연기금 중심의 어떤 그 매수세, 오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중심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중심의 어떤 관망세라든가 매도 포지션이 많이 이제 완화된 상태에서 그동안 많이 청산을 많이 했었던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 주식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물 쪽이에요. 현물 쪽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현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 상황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간에서 이 정도의 어떤 뭐 매수 포지션 가지고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아직은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는 대체로 관망적인 그런 어떤 수급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어느 쪽에서 우리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수급 주체가 나올 때까지 어떤 이벤트들 혹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옵션 시장만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 외국인들의 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은 수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역시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준내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엔 큰 부분이에요. 아무리 파생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파생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결국엔 주식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상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분위기가 장기화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어디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변화 흐름이 굉장히 예민하고 미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파생 시장을 중심으로도 또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도 이 무역 분쟁 분위기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장기화되느냐 빠른 시간에 봉합이 되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 네.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분위기는 조금 휴전 상태, 안정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단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만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상의 매매 포지션 자체가 확실하게 좀 드러날 걸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옵션 만기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겠고요. 오늘 시장이 3거래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단기 바닥은 나온 것인가. 그리고 또 바닥치고는 수급이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거기다가 섹터, 이 종목별로도 많이 달라가지고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점, 특징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지수가 올라가는 게 그렇죠? 반등폭은 미미합니다만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앞서 제가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네. 기관 투자가들이 선물시장에서 959계약 정도 그중에 투신건들이 682계약 네. 여기다가 기타 법인이 196계약 그리고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요. 네. 일단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관망장세를 보였었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네. 이 정도 매수 가지고 시장에 어떤 상방으로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일단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851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394억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최근 그 선물과 현물 시장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의 그동안 매매가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면서 관망세가 좀 더 지배적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 이틀 동안 선물 현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관망 분위기 속에서 이미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현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라든가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이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기금 매수가 그 기관을 중심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현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물가 현 선물가의 베이스가 지금 0.7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베이스도 약간은 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약간은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분위기가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진행되는 상태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과의 대화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좀 팽배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한 상태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오일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공급이 만약에 차단이 되거나 굉장히 불균형해지게 되면 네. 글로벌 국가들도 미국 업체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네. 중요한 게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재선입니다. 재선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거나 기업들의 피해가 가고 또 미국의 피해를 가게 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을 미국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할 그렇죠. 것이다. 그런 네. 시각들 때문이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수급적으로 뭐 미미하지만 네. 약간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네. 우리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반등을 이끌어주는 쪽이 확실히 좀 IT가 강한 것 같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인데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었죠. 근데 갑자기 장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때 바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 악재가 돌발 악재가 또 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가야 될 종목들이 또다시 일본발 악재가 나오면서 밀린 겁니다. 결국에는
악재가 나오고 지수가 빠지면서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시장이 안정되면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돌발 악재가 나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밀린 거예요. 바로 그런 종목들. 성장 가치가 있으면서도 최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별다른 악재 없이 그냥 동반해서 밀린 종목들. 그게 뭐냐면 바로 5G거든요. 5G.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들은 지금 눌림목에서 기간주정 주고서 다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곧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 좀 더 옆으로 기어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간 바닥은 저는 친 거로 보고 있고 곧바로 못 가더라도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많은 종목군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수가 이렇게 이제 저점을 찍고 어차피 네. 지금 장세는 지수가 뭐 치고 갈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저점 네. 찍고 미미하게 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중성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성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들. 네. 지금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 같은 종목은 대장주죠. 이런 네. 대장주부터 해가지고 후발주 뭐 삼지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넷이라든가 에이스텍, 네. 다선 네트워크 이러한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지금 좀 필요하겠고요. 네. 또 이제 OLED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지금 야스라든가 힘스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와중에 지수가 밀리면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이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종목 보지 마시고요. 네.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는 기업 가치가 좋은 그런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